사전투표 조작 전쟁. 미국이란 나라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국가적 재난을 만날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라든지 2008년도에 예를 들면 모기지 위기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 1960년대 이제 국난을 맞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 사회가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회 가운데 하나 유연성이 뛰어난 겁니다. 미국도 이런 2020년도 10월 달에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인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걸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도층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부러운 점이죠. 사회가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바로 뭐죠?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엘렌 와인트라우버 리무버 그냥 자른 거죠.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 데 기여했다고 본 거죠. 본인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엘렌 와인트라우버. 우리는 미국의 대선 부정 과정에서도 얼마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미국의 식자청 중에 거짓말쟁이가 많은 걸 봤지 않습니까? 엘렌 와인트라우버. 아마 미국의 법무부가 분명히 여러분들 밝힐 겁니다. 2020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편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네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자 선수들 게임에 생물학적 남자가 왜 끼어듭니까?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여자 스포츠 경주에는 여자들을 생물학적 여자들만 참여하지 생물학적 남자가 어떻게 여자 게임에 참여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CIA가 USAID를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에 떴네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최재원님께서 올린 글을 한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문재인이 퇴임하기 이전에 간악하게 심어놓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그 노태하게 심은 김용빈 사무총장이 윤 정권 출범 이후에도 꿈쩍하지 않는 조선의 현실과 대비됩니다. 홍장원 박선은 곽종근이 오염된 정원으로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유도 지시하고 요원 의원 인원을 번복하며 박근혜 탄핵 당시 태블릿 PC 조작처럼 메모를 조작한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서 탄핵을 공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모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켜주고 진보하는 조치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여성들의 표정에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진가는 주류 언론과 사법을 무기화한 와싱턴의 반역자들에 의해 왜곡되었고 가려져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중국의 하이브리드 침공으로 종중 반미 선동으로 어젠다를 세팅한 다음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왜곡과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의 주류 언론들을 완전히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대신에 트위터, X와 팟캐스트, 트루스소셜을 세상을 접하고 진실을 소통해 트럼프 지지를 외쳤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최재원 님이 올린 거죠.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야 H님이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가동한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부정선거 이관왕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니까 여기 보면은 한 분이 여기에 김성환 씨가 있습니다. 김성환 씨. 성부 조작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김성환 씨.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준석 씨하고 이런 맞붙었고 그때도 이게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에 노원병에 출마했고 2024년에 노원을에 출마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투표자 수를 9,783표를 부풀린 겁니다. 이준석하고 여러분들 붙었을 때는 9,783표를 김승환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17,085표를 더해 준 겁니다. 17,085표를 더해 주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서울 노원병 김승환과 이준석이 경쟁하다. 선관위가 9,78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김승환 후보와 함께 더해다. 원래는 조작되기 전에 이준석이 600표 차이로 이겼는데 김승환에게 9,883표가 더해지면서 김승환 후보가 9,183표 차이로 이겼다. 9,783표는 어떻게 조성되냐. 관내 사전투표에 진짜 3명이 투표할 때마다 위조투표자 1표를 김승환한테 더하고 우편투표에서 진짜 5장당 가짜 투표자 1표를 더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783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2024년 4월 7일용을 넘기면은 이때는 서울 노원응에서 김승환 후보가 출마했네요. 김승환과 김준호가 경쟁했고 선관위는 17,085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김승환 후보에게 대줬고 결론적으로 김승환 후보가 원래 11,121표 차이로 이겼네요. 거기다가 17,000표가 더해지면서 28,206표 차이로 이기게 돼. 그래서 여기에 승부조작 사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원래 김승환 후보가 2024년 선거에서는 11,121표 차이로 이겼네요. 11,127표 차이로 이기든 상관없고 위조투표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전부 다 10,000표 이상 정도를 받았으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한국 사회가 다 묻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사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묻고 한국이 잘 되겠다. 제가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잘 되면 좋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논리로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정시가 잘 되겠습니까? 하면 생산성이 오르겠습니까?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시게 되면 2024년도에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거의 10%대가 훨씬 더 웃도는 겁니다. 10개의 읍면 중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읍면동이니까 12.70이나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플러스 12.70 마이너스 12.70 관내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몇 표나 줬냐. 이만큼 준 겁니다. 2배만큼 주면은 12.70이 플러스로 마이너스 12.70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후보가 당일 투표에 7.6% 차이로 이겼네. 6,087. 그럼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17,085표를 더한 겁니다. 서울에서 17,085표를 더해 준 것은 상당히 많이 더해 준 겁니다. 아마 인구가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 나오면은 더불당이 조작하기 전에도 11,121표 차이로 이겼고 그다음에 조작한 이후에는 28,206표로 차이로 이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조작하는 방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12,686표를 더해 준 겁니다. 우편투표에서 여러분들 4,14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도 방송하는 중에 한 분이 뭐 선의로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부정선거 규명 그만하고 대책을 이야기해.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책이야 여러분들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 권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언성을 높였는데 이렇게 계속 사실을 누군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진지하게 뭔가 사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이 계속돼야 이러면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대충 때우고 외환위기를 그 엄청난 여러분들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한 보고서 같은 것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왔을 겁니다. 뭐든 그냥 대충 띄우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치밀하게 이걸 밝혀내야 그래야 문제를 고칠 수 있고 사람들도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런 노력 없으면 각성도 불가능하고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 진짜 부정을 이렇게 했다.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라도당 이상은 될 수 없는데 당신들이 전국정당이 돼가 폼을 잡는 거는 뭔고 하니까 부정선거 외에는 다른 데 안이 없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부정선거 안 하고는 전국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전라도당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 없고 전국정당에 대해서 폼은 잡고 싶고 하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앞으로도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여러분들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라. 대비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그냥 줄 수 없는 거죠. 어떻든 부정선거 세력이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빼앗았는데 그걸 되돌려줘? 절대 안 주죠. 빼앗았는데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투표권을 그냥 사기를 쳤는 건데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주겠어요? 이거 잘 됐네요. 그냥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겠습니까? 천만에. 절대 안 줍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권력을 그냥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그냥 처박으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줘? 그러니까 뭐 공박사님 이제 무슨 뭐 대책을 이야기야. 대책은 뭡니까? 그냥 장외투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야기. 왜 그 사람이 되돌려주겠습니까? 되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김 빠지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은 다 반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반발도 보통 반발해서 안 되는 거죠. 이제 거의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뭡니까? 완전히 등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50년 100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네 알았습니다. 대중들이 겁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념에 눈이 가리고 이익에 눈이 가렸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이런 여자들 3명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겁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판결 내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애들하고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화끈하게 하는 거죠. 하고니 그다음은 못할 때가 있을 테니까 이런 방송을. 평화의 시기가 너무나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